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봅니다. 월요일 출발은 상쾌하게 네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전략 재정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모습일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저가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 우리 김선용 대표님께 들어보죠. 네, 일단 조금 조용해질 것 같으면 항상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쪽 업종 자체가 그리고 이쪽 관련 기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잘 아시는 대로 인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화재가 난 이후에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또 다시 한번 또 악화가 됐습니다. 도대체 더 악화될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랑 기관은 조금 다른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 달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1,189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1,151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각각 전체 외국인 순매수 4위, 5위에 올라가면서 상위에 이제 이름이 랭크가 돼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하루에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510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이 하루에 LG엔솔을 500억 이상 매수한 거는 작년 8월 달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순매수에 나선 이유는 주가가 낙폭 과대를 넘어서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절대적으로 낮다면서 이제는 낙폭 과대도 낙폭 과대지만 밸류를 따져봤을 때도 이제 매력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근처까지 거의 내려가면서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 1년 6개월 만에 주가가 6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락할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도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 때문에 삼성 SDI를 두고 이제 주가의 저평가를 넘어가지고 초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17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최저점의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최근에 국내 전기차 제조 판매업자 기업들 한번 분석했을 때 배터리 제조사들을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봤을 때는 현재까지 공개된 차량 가운데 62.3% 정도가 다들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아니면 SK온 제품을 썼었거든요. 근데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전고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삼성 SDI가 27년도 양산이고 LG엔솔이 30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은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 배터리 제조사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60%가 넘는다라는 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되게 많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밸류에 대한 어떤 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저가 매수가 맞지만 기관은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아마 지금 저가 매수했다가 주가 좀 올라오면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움직임을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매수를 계속 잡아 나가신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거기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좀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겠지만 좀 장기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지금은 좀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 좀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의 토픽은 여전히 포스코홀딩스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조만간에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를 하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상승세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 주목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탱크가 주가를 올리더니 기차가 또 주가를 올린다. 현대로템 투자자들이 하는 행복한 농담이라고 합니다. 신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 현대로템. 자세한 배경과 함께 투자 전략은 길건우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주가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 가냐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냐를 따져보니까 그래도 이 폴란드에 수출했던 K2 전차의 그 실적 자체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레일 부분도 방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비교해 보면 전년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잘했고 올해도 여전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수주 잔고가 레일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디펜스 부분은 사실은 5조 정도밖에 수주 잔고가 없거든요. 근데 레일 부분은 지금 13조까지 넘어갔어요. 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레일 부분은 8년치 일감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전차 쪽이 실적이 한 번 잡히면 크게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폴란드 K2 전차 그 납품하는 게 한 56대 정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절반 이상이 하반기 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가 수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처럼 조금 고점을 다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수주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K2 전차 관련해서는 폴란드에서 2차 계약 가능성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거든요. 아마 물량 자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180대 전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전이랑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밸류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모로코에서 최근에 이제 고속철 추가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아마 대장주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거의 2등이거든요. 네, 아마 대장주의 흐름이 하반기 때 이런 수주 이슈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수주 이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현 네. 시점의 주가가 이미 13년치 그러니까 8년치감의 13조 원가량의 레일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모로코 쪽에 뭐 추가 수주 기대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여부거든요. 주가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주가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반영이 된 거냐 안 된 거냐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하반기 때 추가 수직이 없다. 그러면 저는 조금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 때 추가 수주권이 좀 나와줘야 되고 또 현대로템 다음 달 MSCI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네. 있는 만큼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도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역대급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백화점 같은 유통업계가 때 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티니핑 효과까지 활기를 유통업계에 좀 더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티니핑 사실 저는 뭐 아기가 없고 또 조카들도 이제 남자 조카들이 많아서 티니핑의 유통업계 효과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티니핑 열풍입니다 지금. 오 그래요? 유광희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부장님은 티니핑 알고 계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패치 티니핑. 네. 오. 말씀하신 것처럼 34일 동안 연속 열대야를 기록을 하면서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저녁 시간대 고객들이 20% 이상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오후 6시부터 8시 저녁 방문객이 22.5% 증가를 하면서 매출도 8.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에 좀 밀리면서 10년간 일자리가 무려 1만 개 이상 감소를 했고 실적도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종목이 지금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PBR이 0.2배이고 뭐 이마트는 0.15배, 신세계는 0.3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마트는 6월 28일 날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날 10년 내 최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온라인 웹사이트나 앱에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능을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가 게임을 할 때 좋은 마우스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게임의 종류를 즐겨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소비자한테
조금 더 맞춤 제한을 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매출을 점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기후변화로 농작물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공급 관련해서 AI를 도입을 하면서 작물의 예상 수확량을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어떤 작물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수확량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체 작물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좀 협업으로 이런 불황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키즈 IP 1위가 티니핑이라고 하는데 5세 여아 시청률이 무려 20%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동들의 선지였고 티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7일 날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21일 기준으로 무려 누적 관객 수가 69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롯데원 같은 경우에는 캐치 티니핑 메가 세일을 했는데 하루에 7억 이상 판매를 하면서 상당히 큰 효과를 얻었는데 이렇게 잘 팔리다 보니까 뭐 빙그레나 베스킨라빈스, 메가커피 등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유통업계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조르는 거죠, 사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등골 브레이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 IP를 티니핑 IP를 보유한 게 22년에 상장한 SAMG 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이 96억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는 59억, 2분기에 37억으로 손실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일본에서 티니핑 시즌 2가 시작을 하고 사랑의 핫쇼핑 그 영화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티니핑 인기 좀 대단합니다. 우리 김선영 대표 최근에 티니핑 사랑의 핫쇼핑 영화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어머, 맞습니까? 정말요? 저 이게 전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이제 티니핑을 거의 종류별로 저희 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화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예매를 해서 봤는데 뭐 무대 인사를 해요. 직접 이제 인형이 나와서 나오는데 저 영화의 보셨어요, 퀄리티가 그러면? 네, 봤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영화 퀄리티가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이겠지 했지만 생각보다 노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이제 좀 어른에 봤을 때는 좀 모자란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거 되게 잘 많이 볼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주변에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이들 영화로 보기에는 노래 퀄리티가 좀 되게 좋았고 이게 뭐 그래서. 뮤지컬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예. 감독의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관련해서 SAMG 엔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종목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폭염 특수를 누린 유통업계 이제 계절이 바뀌어도 티니핑 효과로 계속해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순자산 비율 이마트 지금 0.15배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도 너무 낮죠. 자산 재평가면 확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떨어졌다는 거 지금 반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생물보안법을 연내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중국의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법인데. 자, 요거 관련해서 우리 하청원 본부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벌써 꽤 오랫동안 좀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정도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조금 영향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좀 자체 생산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 같은 경우 그 돈 갖다가 이제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이제 생산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타 다른 쪽 뭐 인도나 유럽, 한국 이런 쪽이 이제 대체 국가들로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엄청난 뭐 독보적인 매력도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타 다른 쪽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를 쌓아 놓느냐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물론 일단은 생산 캐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CDMO에 대한 수주량 자체
자체가 이제 2배 이상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이제 5공장부터 8공장까지 증설 계획도 착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반사적인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까지 많이 이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물론 최근에 바이넥스도 리포트 상당히 좀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내용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ST팜 같은 경우도 좀 후발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개별적인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다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CDMO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또 문제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좀 대주주 매도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현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추가적인 매력도를 단기간에 또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의사결정 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또 뉴스가 들려왔네요. 스테키마 유럽에서 최종 판매 허가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또 주말 사이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 성격의 제약바이오주. 과연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이번 주와 맞물리면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질지 여부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는 아직까지 상향 조정 리포트는 없이 하향 아니면 유지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들 발간했습니다. 먼저 BNK 투자증권은 PSK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고요. 대신증권은 CJ CGV에 대해서 넷플릭스에는 신작 영화가 없지만 볼만한 영화는 극장에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티켓 가격 논란은 하반기에 더 풍부해질 볼거리로 채울 수 있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이 밖에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붉은 사막의 게임성을 분석하면서 목표가 유지에 나섰고요. 한화생명과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어가는 증권가 리포트도 발행됐습니다. 먼저 LG전자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신증권은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3, 4분기 실적에 일부 우려가 존재하지만 신사업 비중 확대로 내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만 원을 모두 유지했는데요. 새로운 성장 관점에서 B2B와 신성장 사업의 확대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기업 가치가 점차 커질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구독 가전의 매출 확대는 지속적인 성장 기업의 토대를 제공할 거라면서 구매로의 연결은 물론이고 케어 등의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 부문에 추가 매출을 가져올 거라고 분석했고요. 인공지능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전력 효율화가 중요해서 이 냉난방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라면서 B2C의 한계를 극복할 거라고 평가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PSK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오늘 PSK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동성의 확대를 고려해 목표 주가를 38,000원에서 33,000원으로 13%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지표 측면에서 정점에 접근함에 따라서 최근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K는 장비 업체들 가운데서 신장비 침투율 상승과 미중 분쟁의 반사이까지 얻으면서 업종 내에서 뛰어난 실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긴 호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PSK 목표가 하향 조정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다음 소식 반도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주춤한 모습이죠.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비중 줄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아직 반도체 정점 논하기 시기상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얼마나 올랐다고 정점 얘기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미국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몰라서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 전에 지난주에 아마 잭슨홀 미팅 전에 좀 잘 모르니까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컸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잭슨홀 미팅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가능성이 확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IT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잘 아시겠지만 대형 IT주들 거의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게 AI 관련주였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의견 분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점은 이 정도로 투자했는데 아직 수익이 안 난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냐 아니면 이제 이걸 단순히 투자하는 이제 증권가의 마인드로 볼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은 올 상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M7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가 YOY로 50%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어떤 재고 수준 그리고 설비 투자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등 과거에 대비했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저는 고점이라는 시그널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7 기업들 AI 투자를 많이 늘리면 반도체 더 많이 쓰겠죠. 어쨌든 변동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 지금 뭐 고점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블랙핑크가 지금은 떠났기 때문에 무려 110억 원의 그런 적자를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에 대한 계약은 맺고 있지 않지만 다만 올해 그러면서 이제 활동 계획이 없어서 주가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길건우 대표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YG엔터가 조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기는 해요. 원래 2분기 때가 전통적으로 엔터사들은 비수기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년에 콘서트 연말 연시에 많이 했고 조금 시원하게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YG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23년 기준으로 블랙핑크 콘서트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한 두 자릿수입니다. 한 90억에서 1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다 보니까 2분기 적자 1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3분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분기, 4분기 때 신인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조금 잘 나가던 아티스트들도 컴백을 하는데 지금 YG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하반기도 조금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믿을 거는 사실은 2NE1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 지금 2NE1이 그나마 25주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 15주년? 15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10월 달에 서울에서 콘서트 한번 하고요. 11월에 일본 고베, 그다음에 12월에 일본 도쿄에서 이제 콘서트를 합니다. 서울을 도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국 거는 서울 거는 이제 조금 뭐 대박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너무 이제 이 2NE1 하나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은 조금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가가 도대체 언제 반영이 될 건가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3분기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사실 엔터를 조금 저점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3분기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YG는 조금 제쳐두시는 게 조금 좋지 JYP 않을까. 엔터는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이 사실 별로 안 좋은 게 앨범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신인 그룹들 나오면 차라리 앨범 판매량을 보시고 잘 찍히는 엔터사를 조금 픽해보시는 게 조금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앨범 판매량은 보이그룹이 걸그룹 대비 확실히 독보적인 수준을 네. 자랑하니까 걸그룹 대세인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좀 관망세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엔터주는요, 블랙레이블 이제 테디, 블랙핑크를 전반적으로 프로듀싱한 테디의 그룹에서 나오는 미아오가 또 하반기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또 엔터주 전반에 환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구독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중도 해제 방해 규정을 제재를 건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것이 어떤 소식인지 유강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중도 해제는 환불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불 규정이 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 단위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요. 1일을 이용하면 그냥 하루 요금만 공제하고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정위가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구독 경제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환불 규정이 일할 계산으로 변경이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번의 시리즈를 모두 공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일 단위 환불로 좀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주 1, 2회 공개를 하거나 요금 인상으로 대응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계정 공유 금지까지 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티빙 쪽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티빙이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티빙이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티빙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멤버십 피를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용할 때 보면 그 다음 결제일 직전일까지 만약에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쭉 혜택을 주되 일할 계산에서 환불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정위의 시각이 맞는지 이건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지금 마지막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청원 본부장한테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벤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그 이스라엘 증시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효과를 봤을 때는 뭐 이전만큼 막 엄청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상당히 쉬었거든요. 주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수급이 쏠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약보합권에서 마이너스권에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뭐 그리고 야간 선물도 사실 뭐 이런 그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급이 만약에 그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잭솔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올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잘 못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필반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현물의 매수세에 따른 좀 기술주의 반등이 나와야 되고 최근에 좀 중요한 게 선물에서는 계속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원래는 파생에서는 좀 이런 포지션을 안 잡아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콜옵션 매수로 들어오면서 풋옵션도 매도하면서 좀 롱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일단 누적 선물 외국인 매수가 1조 8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월화수 안에 거기서 좀 대량 매도가 나오거나 청산이 나오면 그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좀 단기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는 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